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를 멀리 똑바로 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평생 하고 삽니다. 근데 정말 이 동그란 공을 200m, 250m, 300m를 똑바로 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공을 조금 더 손쉽게 높이 띄우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단지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분은 똑바로도 못 치는데 무슨 높게 치고 낮게 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탄도를 높여준다라는 부분은 슬라이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잘 가다가 뒷바람이 불 때 내가 한 방을 노릴 때 그럴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슬라이스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첫째 우리가 공의 탄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요. 어드레스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평상시 어드레스를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이건 평상시 어드레스고요. 띄운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을 때 왼쪽 어깨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에 갖다 놓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왼쪽 어깨가 탄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일반 어드레스, 탄도를 조금 높이는 어드레스. 그거를 한번 천천히 일반 다시 보여주시면 어드레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반적인 곳에서는요, 양쪽의 어깨를 똑바로 놓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골프라는 운동이 양손 그립 자체를 같이 잡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측 어깨는 조금은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 분들, 골프를 치지 얼마 안 된 분들하고의 대화를 나누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어깨를 닫고 왼쪽 어깨를 좀 이렇게 높여주세요 하는 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공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왼발에 있는 공을 어깨까지 높이고자 했더니 공하고 내 얼굴하고 너무나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일반적인 어드레스와 조금 더 높게 치고 싶거나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하는 데 있어서요. 왼쪽 어깨를 높여줬더니 공하고 나하고 되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티를 조금 높여주죠. 이미 높여놨던 거니까. 자, 평상시에 이런 정도의 드라이버의 공이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가 올라왔다면 조금 더 높게 해줌으로써요. 어드레스 때 왼쪽 어깨로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섰을 때 공과 나와 내 얼굴과 멀어진 부분을 티를 조금 높여주면 수월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되게 7번까지는 괜찮은데 길어지고 공이 왼쪽으로 갈수록 채를 거기다 갖다 놓는 과정에 어깨가 조금 다친다는 표현이 아니죠. 오히려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면서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어깨를 못 돌게 하는 그런 어드레스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어드레스고 드라이버를 칠 때 높은 공을 칠 때는 왼쪽 어깨를 조금 높여주고 티를 살짝 높여줄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공을 조금 높게 치는 데는 그렇죠. 편안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는 여기에서 티를 살짝 높게 놓고 체중도 50대 50보다는 살짝 60% 정도 오른발에 오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을 칠 때의 그 포인트예요. 높은 산으로 친다는 상상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어드레스 했을 때 공하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한 4, 5m, 참 혹은 1, 2m 앞에다 포인트를 잡고 씁니다만은 저희가 높은 드라이브를 할 때는요. 어드레스를 해서 어깨로 방향을 맞춘 다음에요. 그 방향에 있는 저 구름 쪽을 보면서 어드레스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포인트예요.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스윙이 바뀌고요. 몸으로 하는 운동인지라 정말 조금만 생각만 바꿔도 스윙 길이 달라지고 공 날아가는 방향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편안하게 높게 띄워서 내가 이 산을 넘겨서 저기까지만 치는 방법이 있고 그럴 때는요. 어드레스 때 왼쪽 어깨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쓴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지금 이렇게 티를 살짝 높여주는 거 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오른발에 왔고 왼쪽 어깨를 높여놨고
어드레스 쓰는 자체만으로도 일반 어드레스보다는 공과 멀어지기 때문에 티를 높게 놔야만 해요. 일반 티 높이로 우리가 이것만 높였다, 왼쪽 어깨만 tip다 높이면 간혹 공 맞기 전에 땅에 먼저 맞기도 한다는 거죠. 아. 그럼요. 공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뒤에서부터 철부덕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뭐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높였고 오른발에 체중을 놨으면 멀어진 그 공간을 티를 높게 놓으면은요 조금 더 뒤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맞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를 높게 놓고 왼쪽을 높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타겟을 내가 보내는 곳에 높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고 자꾸 위쪽을 상상을 하고 쓰는 자체가 공을 들어맞게 칠 수 있고 내가 공을 치고 바라보는 지점이 저 구름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을 지면이 아닌 조금 구름 쪽으로 봐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 상황이면 공을 칠 때 훨씬 굿샷. 탄도적인 부분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발사각이 16.1도니까 그래도 꽤 상당히 많이 떠서 간 거예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스크린에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친다라 그러면 이게 몇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쳐보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친다고 하면은요. 지금 뭐 일부러 낮게 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평상시처럼 그냥 휘니쉬를 했는데 발사각이 8도. 이건 좀 탑볼이 맞아서 그랬나? 8.3도. 지금 네. 반으로 줄었어요. 네, 뭐 거리는 비슷한데 네. 이제 뭐 때문에 우리가 공을 띄우려고 노력하냐면 사실은 골프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를 놓고 연습을 할 때 캐리 거리, 그다음에 볼 스피드 이렇게 두 개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고 캐리 거리를 알고 있어야만 산을 넘기고 물을 넘기고 벙커를 넘기는 거에 대해 아는 거죠. 네. 나는 250이 가고 60이 간다. 아니 런이 30인지 뭐 런이 10인지 그거를 모르는 네. 상황이면 하긴 그렇게 따지면 저는 봄과 가을만 골프를 나가죠. 거리가 가장 많이 나가니까. 런이 많으니까요. 런이 많으니까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진정한 계절은 요즘 같이 좀 이렇게 따끈할 때잖아요. 그러면 날이 좋으면 캐리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간단한 오르막을 치는 거는 어드레스 준비에선 왼쪽 어깨가 타겟이고 티를 높게 하고 체중을 오른발에 놓는다 그러면 일단 준비 자체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피니시 부분이에요. 공을 높이 띄우려고 들다 보면 탑볼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옆선에서 봤을 때 치고 나서요. 이 샤프트가 내 몸의 척추 방향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하이 피니시라는 게 돼요. 피니시가 높은 이 자체만으로도요. 공은 슬라이스가 덜 나고 하이 드로우를 치는 그런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에다가 맞춘다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피니시를 했을 때요. 네. 자, 이런 건 우리가 목선 혹은 땅하고 이 지평선하고 맞는 그런 휘니시라고 한다면 샤프트가 조금 내 몸하고 척추는 원래 따지면 이렇게 해야지 척추선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와 흡사하게 사선으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헤드가 조금 지면 쪽으로 이 척추의 각도의 느낌을 살려서 휘니시를 하라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요. 이것은 뭐에 도움이 되냐면 제가 드로우를 칠 때는 일부러 그런 식의 유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면 공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돌려갈 때가 척추선을 따라 휘니시를 할 때 이런 구질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페이드라는 걸 칠 때 있잖아요. 왼쪽이 너무 싫어. 왼쪽이 오비야. 그러면 이 헤드가 치고 나서 외려 이 평행을 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훅도 덜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측 가네요. 자, 카트가 심하게 났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휘니시 모양만으로도 구질을 만드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오늘의 이렇게 높이 띄우는 샷을 할 때는 약간 하이 드로우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물의 공통적인 부분, 뭐 다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근데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슬라이스가 나는 게 싫어서 또 에이 제발 훅 날아라고 엎어요. 그래서 깎여서 슬라이스도 나지만 공이 낮게 가는 경우가 많죠. 뜨면서 슬라이스 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손이 펴져서 그렇거나 뭐 다른 요인들도 있고요. 그거는 딱 공을 잘 못 맞힐 때 좀 그런 게 초보자 때 좀 뜨기만 하고 그런 거리 손실이 클 때는 좀 고를 때고요. 지금 맞는 감도 괜찮고 그런데 슬라이스 끼가 있고 공이 덜 뜨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네, 단지 여러분들이 크게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드레스 했으면 티를 조금 높였고 왼쪽 어깨를 조금 올렸으며, 네, 체중을 오른발에 놓을 거고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포인트보다 높은 산을 상상하시고 그러고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슬라이스도 나지 않고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탄도가 높이 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목표하는 지점보다도 위에 있는 뭐 산이나 구름을 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들이 라운드를 갔을 때 저 나무를 넘기면 좋아요 할 때 나무 보고 치잖아요. 근데 그 나무보다도 오히려 높게 치려면 더 위를 봐라. 예, 나무 위에 있는 어떤 구름 같은 타겟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근데 선수들에게는 이런 게 또 훅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주의해야 될 거는요. 왼쪽 어깨를 높이라고 했지 높이는 과정에 너무 닫혀 있으면 그러면 감겨서 훅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한 그 느낌에서 왼쪽 어깨를 살짝 높이는 것과 어깨를 높여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뜨리시는 게 있는데 찌그러뜨리면 다쳐요. 다치는 건 드로우를 유발할 수 있죠. 훅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하면. 그러니 띄우고자 하는 거는 어깨만 살짝 올려준다는 기분입니다. 평지를 오르막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인 거죠. 네. 비단 이거는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라이가 좋을 때 어프로치 같은 것도 띄울 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어프로치에서 조금 더 띄워서 공을 세울 때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더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티 위에 공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왼쪽 어깨를 높이고 체중을 중앙에서 살짝 우측 두면 저 높은 곳을 타겟으로 하여 그러고 샷을 자꾸 해주시면 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탄도와 드로우 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로 질문 주셨어요. 네. 전 이럴 줄 알았어요. 희아님께서 탄도가 너무 높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요. 또 반대 상황이 고민이죠. 그러게요. 예. 이제 가야죠. 네. 탄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의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칠 때 오픈 페이스가 되거나 코킹이 빨리 펴져서 공이 300m 가는데 높이 떠요.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뜨면은 거리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훅 구질의 드로우에 하이 드로우를 치기 때문에 떠도 손해가 없지만 똑바로 잘 가면서 뜨거나 슬라이스 기가 있거나 혹은 볼의 일관성이 없어요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공이 어디로 가세요? 전 슬라이스 나요. 저는 훅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이 어디로 가세요? 저는 좌도 가고 우도 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맙게도 좌도 가도 우도 가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코킹이 빨리 이렇게 펴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제거리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펴져서 돌아가면 왼쪽이고 조금 늦어서 가면 우측 가고 그래서 방향이 일관성치 없는 분들은 조금 코킹이 펴져서 젖혀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도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를 하냐 하면은 공을 조금 들여 놓습니다. 볼을 우리가 어드레스 할 때 왼발 뒤꿈치나 뭐 엄지 뼈 정도에 놓은 상태에서 오른발만 벌리세요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정된 페어웨이를 지키거나 탄도를 낮게 치고 싶으시면 조금 공을 들여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앙 쪽으로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쪽으로. 왼발에서 중앙 쪽으로 네, 이렇게 좀 들여놓고 있는 것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왼쪽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탄도 띄울 때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양쪽의 어깨를 맞춰주는데 사실은 이거는 낮게 치는 거는 하나만 해도 돼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을 띄울 때는 어드레스에서 극히 좀 더 띄우고 싶을 땐 손을 내리는 기분이기도 하고 아까 같이 그냥 어깨만 내려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공을 높게 쳐야지 해서 1번은 손목을 듭니다.
자, 손목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요 자체만으로도요. 이건 진짜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참 많이 써먹은 건데요. 스윙을 달리한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습장에서 하나만 하기도 바쁜 이 세상에 뭐 낮게 치려고 뭐 하고 기술적인 면보다는요. 그냥 어드레스 해서 손만 이렇게 들어준다고 해도요. 약간 탑볼성으로 공이 맞으면서 탄도가 낮아져요. 지금 네, 발사가 그러면 5.9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뭐 낮게 치려고 뭘 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안 나와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면은요. 손목을만 조금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들어갈 때 임팩트 때 손이 낮아지면은 로프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손목을 살짝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칠 때 우리가 몸 쓰면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편하게 서서 치면 약간 이렇게 헛스윙을 하는 기분으로 탑볼처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 때 심하게 이렇게 장난치다 보면 정말 탑이 맞아서 쪼르르 굴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강력하게 몸을 이렇게 확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서서 치면은 약간 팔로만 치는 기분일 뿐만 아니라 공이 좀 거리가 안 가는 기분이란 말이야. 네, 느낌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크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걸 만들어서 칠 건 아니고 어드레스 했으면 양쪽 어깨의 기울림을 최소화시키고요. 손을 좀 이렇게 들어야지라는 거. 이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키가 한 170이나 160 올 경우에는 편안하게 탁 쓰면은요. 키도 한 175, 180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가 좋냐면 스윙이 조금 업라이트해서 아크도 커져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지금 180이 조금 넘는데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이것은 조금 그 아크를 그리는데 조금 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뭐 이렇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곳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의 위치가 제 벨트 정도 조금 밑에 있었다면 공을 낮게 쳐야지 싶을 때는 벨트 선까지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올라갔습니까? 살짝 올라왔어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손하고 그립에서의 이 각도가 조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고 공을 하나를 들여놨어요. 그 다음에 몸을 강력하게 치는 것보다는 상판, 팔뚝과 어깨와 가슴으로 조금 스윙을 해준다고 하면은 탄도 낮게 가면서요. 크게 일단은 선수들이 시합 때 불안하면 좀 낮게 칩니다. 왜냐하면 공이 빨리 지면에 떨어질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클럽에 공이 몇 개 채가 14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14개 중에 뭐가 제일 정확할까요? 진달라 아나운서님. 제가 알고 있죠. 뭐예요? 14개 중에는 퍼터가 제일 정확해요. 네, 왜 정확할까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네, 틀렸습니다. 아닌가요? 맞자. 뭘 와, 알고 근데 계세요? 지금 전 맞춘 줄 나는 지금 알았어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걸 자신 있게 아니 얘기하죠? 저도 깜짝 아니, 놀랐어요. 보통 너무 잘한다고. 롱아이언이 어렵고 숏아이언이 좀 쉽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다 맞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정답적인 책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드리자면 네. 퍼터가 왜 정확하냐면 퍼터 역시도 맞으면 땅에서 뜬답니다. 4에서 5cm 이상 떠서 날아가는데 가장 정확한 건 채에 맞고 제일 빨리 땅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퍼터가 가장 정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땅에 그렇죠. 바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8도, 60도를 가지고도 치핑을 할 때 많이 굴려줘서 빨리 떨어뜨릴수록 정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알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네. 드라이버는 그럼 얼마나 부정확한 클럽인가요? 그죠? 너무 떠가니까. 많이 떠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낮게 쳐서 캐리 거리를 줄이고 그 다음에 빨리 땅에 떨어뜨린 다음에 페어웨이를 지키는 거. 그걸 제일 잘했던 선수가 대한민국의 허석호라는 선수예요. 네. 드라이버를 굉장히 잘 쳤던 아주. 아, 네, 그래서 지금도 낮게 쳐봤는데요.
낮게 친다라는 거는 하여튼 손목만 조금 들어서요. 그러고 치신다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요. 조금 더 안정적인 여러분들이 인생 베스트를 쳐가고 있는데 한 2홀 남았을 때 고럴 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페어웨이만 탁 쳐준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스코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시합을 보는데요. 임진희 프로라고 되게 애떼고 귀여운 선수가 우승을 하는 걸 봤어요. 정말 극적인 우승이었어요. 네. 네, 근데 스윙도 보니까 뭐 이렇게 손목을 복잡하게 쓰지도 않고 되게 간단하면서 공을 똑바로 치더라고요. 한번 스윙 봐주세요. 네, 백스윙 때 보면은요, 그냥 손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보면은 그냥 아주 똑바로 내려와요. 뭐 인사이드 아웃이 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보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탄도를 하늘로 빵빵 띄워서 치는 스타일은 아닐 거고요. 뭐 이 선수와 또 뭐 대화도 나눠봤는데 뭐 역시 본인도 그렇게 막 높이 띄어서 이렇게 공략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냥 더 많은 우승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회가 열리는 장소가 코스가 페어웨이가 그렇게 넓은 코스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진희 선수가 엄청 페어웨이를 잘 지켰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 스윙 자체가 조금 좀 턴과 뭐 손도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큰 몸의 움직임으로 치는 스타일이면 굉장히 요즘에 아마추어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임진희 프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요. 그냥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그냥 똑바로 들어서 턴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손목이 다치는 느낌도 있고 요즘에 그게 또 유행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또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마추어 분들이 따라서 해야 될 부분들은 임진희 프로 같이 그냥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똑바로 일자로 들었으면 이 상태에서 상체 회전으로 그냥 공을 치는 그런 이런 느낌은 따라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2가지의 지금 뭐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응용, 어드레스를 조금 바꿨고요. 그 다음에 손의 위치만 조금 바꿔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도를 낮추는데 1번은 뭐냐 하면 자 어드레스 했어요. 탄도가 너무 뜨는 건 손이 많이 펴져서도 공이 많이 뜨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 아예 그거를 손을 들어줌으로써 손이 펴지는 걸 조금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허리 부분이 아닌 백스윙 들어서 상체 위주의 벨트 밑엔 좀 고정해 놓으시고 벨트 위에 어깨와 가슴 부분으로 스윙을 해주면 탄도가 조금 낮게 갈 수 있고요. 훅이 확확 나고 있던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탄도를 낮춰서 또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이버샷 탄도 조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디지카트님이 탄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저는 공이 아닌 티를 치게 돼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되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대개는요, 높게 치려고 그러다 보면 땅이 먼저 맞아요라고 하는 게 높게 치다 보면 땅이 맞거나 뒷땅이 맞는 게 맞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티를 굳이 높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드레스나 이런 걸 갑자기 지금 약간 높이고 닫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없고 그동안 잘 하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최근에 지금 들어온 질문인데 장형수님께서 드라이버로 탄도 높게 하는 방법, 낮게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 2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조던 프로님 아이언도 손목을 살짝 더 들면 낮은 탄도로 칠 수 있나? 물론이죠. 네. 아이언도 조금 손을 높이면 낮은 탄도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틱틱거리고 탑볼 맞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거리적인 손실이 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이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편안하게 서서 몸이 나가는 과정에 손도 접혔었으니까 쪘다면
손을 조금 세워주고 오른쪽 어깨 상체가 좀 돌아가는 모양의 휘니쉬를 잡고 서 있자고 하면 공은 덜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리 손해라던가 뭐 전혀 없고요. 사실은 아연이 공이 빵빵 떠서 제거리가 간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네, 아연이라는 건 높은 곳에서 공략하는 것이고 드라이버는 뭐 멀리 가면 땡큐지만 아연이 높이 떠서만 제거리만 간다면 정말 그건 축복이니까요. 아연 뜬다고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앞바람 불어서 안 가면 한 클럽 더 잡고 치면 되고 두 클럽 더 잡고 치면 되지 뭐가 없습니까? 뜨는 건 좋은 겁니다. 아연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참 생각보다도 오늘 조대현 프로가 정말 우리들의 그 아픈 곳들, 그다음에 고민거리들을 잘 찝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생각보다 나 왜 이렇게 탄도가 안 뜨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 오기도 하고 바람 불 때 이런 탄도 조절을 하면 참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바람 불 때. 네. 예. 이렇게 연습해 보셔서 전략적인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엔 김가영 프로의 레슨 만나볼 차례입니다. 필드에서 당기는 샷을 방지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